반갑습니다. 바싹 구워서 온 강태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은 음식도 식기 전에 먹는 게 가장 좋잖아요. 저도 이제 여행도 딱 열정이 식기 전에 이렇게 해서 저도 너무나도 좋았던 준비하면서도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꿈만 같았던 여행이었거든요. 정말 한편에 진짜 긴 꿈을 꾼 느낌? 네, 그렇게 느꼈고 제가 여행은 그래도 여러 번 가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제 따라가면서 이번 크루즈가 이제 역대급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진짜 어, 제가 원래는 삿포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와, 그거를 위협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던 네,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특별한 여행을 제가 좀 더 제가 느꼈던 그런 경험과 그런 것 토대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갔던 제 크루즈입니다. 이 크루즈에는 등급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낮은 등급인 캐주얼급, 그다음에 그다음 그 위가 프리미엄급이고 제일 좋은 게 럭셔리급이에요. 근데 저희가 탔던 크루즈는 프리미엄급입니다. 프리미엄급인데 이 크루즈의 등급 같은 경우에는 배의 크기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아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 안에 있는 크루들이 몇 명의 승객을 상대하냐. 예를 들어서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그런 크루가 4명의 승객을 상대하거든요. 1대 4면 하면 프리미엄은 1대 2예요. 한 명의 크루가 2명의 승객을 상대하는데 이번 여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 1 비율로 상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탑승객 1148명인데 크루가 한 770명이고 또 가이드분이 140명, 130명이고 또 아메이 직원이 40명에서 총 940명의 그 직원이 1100명의 저희 아메이 하신 분들을 이제 상대했던 이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친절히 대해주고 거의 1대1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만족한 서비스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회사가 이 크루즈를 전세를 내서 그것도 캐주얼이 아닌 프리미엄급으로 해주겠습니까? 몇이나 될까요, 과연? 삼성도 이렇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어, 이게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메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여행이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이게 일정이었고요. 바르셀로나 출발해서 티니스, 그다음에 몰타, 나폴리, 로마로 이렇게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배 위에서 생활했고요. 그래서 아메이의 그런 철학들 있잖아요. 가치, 자유가족, 희망, 보상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담긴 여행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메이는 이 가족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자녀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정말 뭐랄까 활기도 뛰고 정말 웃음꽃이 그냥 활짝 피는 가면 어딜 가든 진짜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와면 자녀들은 추억을 먹고 자란다. 이 여행이라는 가장 맛있는 추억. 추어탕 아니고 추억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가면서 또 10년 만에 다시 지중해 통해가지고 로마를 갔었는데 정말 그 예전에 갔었던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리고 예,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거든요, 그때도. 근데 또 10년 만에 이렇게 가면서 가족들과 정말 오랜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날에는 저희 스폰서님은 비즈니스 타고 저는 14시간 동안 이코노미석을 탔었습니다. 와,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저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맞죠? 너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첫째 날에는 아니 저 갔을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앉아만 있다 보니까 정말 몸도 뻐근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라면 드시고 막 스테이크 드시고 누워서 가시니까 너무나도 편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에 저희 갔던 곳은 하얏트
호텔이에요. 하얏트. 근데 여기서 아침 조식을 먹었습니다. 아침 조식을 호텔 다 대관해가지고 밤에서 이렇게 음식을 줬었어요. 그런 다음에 바르셀로나 이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갔던 거 처음에는 까사밀라죠. 까사밀라로 갔었는데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까사밀라 갔을 때 내부에는 못 들어가고 외부만 봤어요. 내부에 들어가려면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25유로 정도 돈 내야 되는데 어 이번엔 특별히 아메에서 이 까사밀라를 전세를 내가지고 통째로 빌어서 이제 아메이 사람들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Go around, okay? You have time for pictures. 예쁘게 찍어줘야 돼. 손 찍고 있어? 근데 너무 사진 예쁘게 나온다. 이렇게 Keep 찍었었고 moving, keep moving. 지금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너무 이번에 여행이 좋았던 게 하루도 빠짐없이 날씨가 맑았습니다. 너무나도 맑았기 때문에 진짜 이 푸른 하늘과 구름과 이 유럽의 건축물을 보니까는 진짜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네. 자, 두 번째로 갔던 것은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로 갔습니다. 이게 한국 통으로 그때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갔더니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이름 그대로 싸그리 다 가족들만 있는 거 싸그리 이렇게 다 죄- 죄송합니다. 그러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네 맞아 외우고 싶죠. 싸그리 다 가족 그래서 이게 다 파밀리아 시- 실제로는 성가족 성당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었고 네 사실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미완성됐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건축물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미 건축된 건물이라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성당들과 비슷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건축물이 거의 뭐 100년 넘게 진행되는 그 건축 기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건축물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오지 않을까. 이미 건축이 완성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공되기까지가 이제 얼마 안 남다고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 배를 타러 이제 항구로 갔습니다. Burriguito como tú, tururú, que no sabe ni la un tururú. Burriguito como tú, tururú, yo sé más que tú, que tú, que tú, que tú, que tú. Burriguito como tú, tururú, que no sabe ni la un tururú. Burriguito como tú, tururú, yo sé más que tú. Ella tiene poder, ella tiene poder. Barcelona es poderosa, Barcelona tiene poder. Ella tiene poder, ella tiene poder. 제가 이번에 저희 부모님 전담 사진 기사로 오늘 활동했거든요. 네, 갔으니까는 일을 해야죠. 네, 갔으니까 계속 찍었습니다. 제 사진은 별로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은데 저희 스폰서님 사진만 되게 예쁘게 잘 찍어서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찍어서 Burriguito 이렇게 이렇게 크루즈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전에 영상 보면은 전체적인 크루즈 나오는데 이렇게 찍었었고 또 크루즈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샀던 방인데 원래는 2인 1실이에요. 근데 어 좋아할지 말할지 저희 동생이 아쉽게도 미국에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혼자 썼거든요. 너무 좋았었고 이렇게 이거는 가운데 있는 거는 다이닝 룸입니다. 우리가 흑백 요리사 보면은 파인 다이닝 있잖아요. 그걸 이제 먹는 장소입니다. 거의 매일 갔었거든요, 저희는. 원래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데 저희 매일 저녁에 갔었고 사실 아침, 점심 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거의 끝자락에 알아가지고 네, 하루 동안 아침, 점심을 먹었었습니다. 네, 출항했어요. 아니 같이 나랑 네. 같이? 이 보면은 선상에다가
오케스트라 분들이 한국에 유학 오신 그 분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아니라 독일에 유학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와서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그런 다음에 샴페인을 들고 이제 선상에 나가서 즐겼던 시간이었는데 전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놨거든요. 저는 네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찍었었고 이제 내부 사진입니다. 가운데는 이제 카지노입니다. 저 카지노 처음 가봤거든요. 카지노 처음 가봤는데 사진 안 왔습니다. 사진 안 왔고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쵸? 사진 찍었었고 또 이렇게 또 다음날 특별한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다음날 주일이어가지고 아, 주일 예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예배를 준비했었는데 저는 이제 PPT를 만드느라 거의 잠을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이제 11시에 자서 3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게 시차 때문에 3시에 바로 눈이 떠져가지고 3시에 눈이 떠져서 이렇게 PPT도 만들고 또 아침에 예배나 준비했는데 변수가 생겼었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은 이게 배 위를 지나다 보니까는 시차가 바뀌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예. 그래서 원래 오전 7시에 시작했어야 했는데 시차가 1시가 미뤄져가지고 원래는 7시가 6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1시가 더 생긴 거죠. 1시가 더 생겨가지고 어, 사람들이 바르셀로나 시간 7시로 가야 돼? 아니면 티니지 시간 7시로 가야 돼?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걱정 많이 했죠. 사람들이 많이 올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추후에 공지가 티니지 7시로 해서 네,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예배했던 모습입니다. 콘서트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가 재밌대요. 재밌대. 스폰서링 하시니까 예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게 예배가 맞는지 콘서트 온 것 같다 하면서 이걸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어, 뭐지? 일반 사업자들은 스폰서님 잘 아시잖아요. 다른 그룹의 사람들도. 근데 이 세 분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스폰서님과 함께 사진 찍고 싶어하는 2세들도 생기고 네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용 리더님 이렇게 1층뿐만 아니라 1층 여기 뒤에까지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혹시 이분 아시나요? 손미나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였고 지금은 작가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도전 골든벨 맞네. 도전 골든벨 그것도 하시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사진도 찍었었고 저희 아버지가 특히나 좋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날 마지막 밤의 하이라이트로 저희 이선아 리더님이 1대 복면가왕으로 네. 했었는데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이곳 월드 스테이지에서 펼쳐진 가왕전 주인공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세트리그입니다. 자, 시상식에 이어서 잠시 보여해 주시고요. 자, 자, 밤에 놓고 이선화 에디언이었습니다.
박수. 사실 이번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에는 드림월드가 다 씹어 먹었습니다. 이번에 드림월드가 복면가왕도 이제 뭐 1등하고 또 이제 예배도 네, 재밌게 진행하다 보니까 네,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번 새로 바뀌신 저희 사장님도 눈도장 제대로 찍었죠. 프리마돈나 한국감의 프리마돈나로 제대로 지켜가지고 아마 큰 무대에 불려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예상이고 저희 스폰 저희 스폰서님도 이번에 너무 재밌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배를 재밌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 한번 불려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장님이 이제 인사하면서 그 다른 임원분들한테 한번 이제 사회로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제가 바라기로는 이번 부산 국제영화제 때 마지막으로 사회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마지막. 저는 마지막 첫과 끝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네. 다음으로 아침에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티니지로 도착했습니다. 이 크루즈의 장점은 이렇게 놀면서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다 나라가 도착해요. 나라 바뀌고. 그래서 티니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티니지라는 나라는 이렇게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위치했지만은 유럽의 향기가 묻어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었는데, 건축물이 되게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토니오 욕장이라 해서 목욕탕이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었는데, 어, 그래서 목욕탕에서 찍고, 또 원래 여기가 어디냐면은 로마 시대 때 지어진 목욕탕인데, 이탈리아 밖에 있는 목욕탕 중에 가장 큰 곳이에요,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 찍었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시디보 사이드라고 하는 티니지의 산토리니, 그리스 산토리니 있잖아요. 그 흰색깔 벽지에 파란 색깔 지붕 그 형태 있는 곳인데, 그 산토리니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고, 와, 색이 너무 예쁘죠. 이 날씨가 진짜 한몫한 게 이 맑은 날씨와 이 에메랄드빛 바다와 흰 색깔 벽지,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지붕, 이 조화가 너무나도 이제 완벽했던 곳이었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는 원래는 이 카페인데 카페 갈 생각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니까는 이런 풍경이 딱 펼쳐지더라고요.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문가 사진 기사분께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었고, 네, 이렇게 사진도 찍고, 네. 너무 좋았던 사진이고, 일단 저녁에 이렇게 노을을 네, 찍었습니다. 저 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근데 크루즈에서 본 노을은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영상. 진짜 저는 이번 너무 아쉬운 게 한 번밖에 못 봤다는 거. 이거를 이제 한 번밖에 못 보고 원래는 계속 보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못 봤었거든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전에 핑크빛깔로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하늘을 못 찍었습니다. 제가 못 찍었었고 이렇게 아쉽게도 이렇게 한번 찍었었는데 너무나도 예쁘죠. 네, 이렇게 찍었었고 다음 날엔 저희 몰타로 갔습니다. 몰타로 가는 아침에 제가 헬스장에 찍은 사진이에요. 헬스장이 이제 배 앞에 위치해 있거든요. 배 앞에서 이제 바다를 보고 이제 풍경을 보면서 러닝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곳인데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이거는 헬스장 밖에 나온 영상인데 종소리 들리시나요? 딱 종소리 들리니까는 진짜 유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임디나라고 해서 예전에 티니지가 어, 티니지 수도 옛날 수도예요. 그래서 요새로 돼 있는데 요새 안에서 네, 찍었던 영상이고 이렇게 마차도 이렇게 지나가는 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은 발레타, 지금의 몰타의 수도로 갔었는데 네, 여기는 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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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뭘?
스폰선 영상 찍어주고. 아, 너무 예쁘죠. 아, 야, 여기가 되게 유명한 정원이에요. 정원인데 이렇게 밖을 나가면은 이런 풍경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끝에 보면은 저희 크루즈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영상 사진도 찍었었고, 네. 그날 저녁에 갈라 디너를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라니까는 이제 갈라 디너 하니까 갈라니까는 밥을 멋있게 입고, 네, 차려입고 했었고요. 네, 이렇게 온 가족과 함께 네, 찍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제 원래는 코 흘리게 이제 애들이었는데 이렇게 자라니까는 이제 함께 이제 밥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네 그랬었고 뭐 저는 와인 안 마셨지만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정말 여기서 조금 아미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이 여행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들과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 맞추기 어렵고 특히나 친구의 와이프도 같이 가기 어렵고 특히나 그들의 이제 자녀들까지 함께 가는 거는 너무 시간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시간 내서 갈 수 있는 여행이 정말 특별했던 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밥도 이제 먹었고 여, 또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파인다이닝이잖아요. 근데 파인다이닝을 먹으려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크루즈를 여행하려면은 프리미엄급으로 여행하려면 2천만 원 든대요. 이런 인당 2천만 원 드는데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 빼고 2천만 원. 근데 안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런 파인다이닝 먹으려면은 거의 뭐 돈 100만 원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잘 못 시키는 음식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메인만 4개를 시켜가지고 거의 먹었었습니다. 왜냐면은 양이 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메인 4개 시켰는데 일반적인 여행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일반적이었으면 그냥 에피타이저 하나 시키고 끝인 일인데 메인만 4개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은 나폴리로 갔습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볼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살기 좋은 데는 아니기 때문에 소매치기도 많이 있고, 어, 차도 많이 뺏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나폴리는 구경하지 않고 배를 여기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폴리에다 정박을 한 다음에 소렌토로 가고 폼페이로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렌토로 갔었고요.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네, 하는 게 센스 있어가지고 노래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소렌토고 여기는 그 호텔인데 호텔 뷰가 되게 좋아요. 호텔 뷰가 되게 좋은데 여기는 이제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가는 곳인데 아메에서 이제 빌려가지고 여기서 간식도 먹고 와인도 이제 즐길 수 있게 빌려서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사진도 찍었었습니다. 그거 여기는 이제 밑에 이제 해변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으로 소렌토에서 나폴리를 가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에서 찍은 이제 트레비 분수, 그 다음에 스페인 광장이고 여기 판테온 신전인데 이게 아쉬웠던 게 이거 어떤 게 10년 전 사진일까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게 10년 전 사진일까요, 과연? 오른쪽이 바로 10년 전 사진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뭐 바뀐 게 입꼬리 살짝 올라갔네요. 입꼬리 살짝 올라가고 네. 또 아쉬웠던 게 이렇게 똑같이 찍고 싶었는데 이 판테온 신전이 예전에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밖에서 네, 사진 찍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는 이렇게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유럽의 귀족들이 했던 그런 투어를 이제 답습해서 한국 아메이판 그랜드 투어를 해서 자녀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했었는데 또 10년 지나가지고 또 지중해를 원래는 갈 예정이 없었는데 자녀들과 함께 이제 갔던 이제 뉴 그랜드 투어를 했었거든요. 또 혹시 모르죠. 10년 뒤에 또 유럽을 갈지 아마 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10년 뒤에 그랜드 투어를 여러분께서 상상하시고 남은 10년을
또 준비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하면서 생각했던 게 부에는 네 가지 타입이 있대요. 네 가지 이제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 두 번째가 사회적 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간부, 그다음에 네 번째가 건강적인 이제 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충족하는 일이 잘 없죠. 어떤 사람은 어, 돈과 시간과 건강이 있는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외로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 돈과 이제 친구와 건강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즐길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제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과 친구와 시간이 있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뛸 체력이 없어가지고 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부를 함께 이제 성취할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너무나도 이제 크게 와닿았고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이 건강이 제일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이런 건강을 챙기면서 함께 부를 이제 쌓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은 60대 때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 그러니까 60대까지는 건강해요. 60대까지는 건강한데 그 이후로는 만성질환이 생겨가지고 거의 20년을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인의 건강 수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이런 뭐랄까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기간이 훨씬 더 이제 길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큐어가 아니라 케어의 시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비밀을 이제 파헤치기 위해서 게nom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죠. 근데 게nom 프로젝트가 이제 어떻게 끝났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 유전자 통해서는 그 건강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가 아니고 뭐 때문에 건강을 좌지우지하냐 했을 때 그러면은 혹시 환경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해서 이제 환경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나타내는구나 했는데 근데 보니까는 유전자 똑같고 같은 환경에 자란 일란스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의 차이를 보니까는 이제 크게 어, 차이가 나더라. 어떤 사람은 이제 날씬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뚱뚱한 이제 그런 차이가 나다 보니까 환경도 똑같이 자랐고 유전자 똑같은데 뭐가 문제지? 하고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제3의 이제 영역이 생긴 거죠. 마이크로바이옴 통해 가지고 건강에 그 차이가 나는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지? 했을 때 내 몸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합한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수를 세보니까 인간의 유전자의 200배나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 미생물을 한번 잘 관리하는 게 좋겠네? 라고 해서 봤더니 어, 아까 말씀드린 같은 유전자, 같은 생활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이 말랐던 사람, 그다음에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마른 사람의 변을 쥐한테 먹이고 뚱뚱한 사람의 변을 쥐한테 먹였더니 이, 이 사람의 이제 그런 신체 특징이 이게 도스란히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의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이라는 기관이 단순히 그냥 변만 보는 기관이 아니라 뇌와도 관련돼 있고 피부, 뼈, 지방 조직, 간, 신장과 이제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제 신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생활했을 때 요로결석에 두 번이나 걸렸어요. 네. 요로결석 최근에 걸리신 분 한 명 계시죠, 뒤에. 그래서 그 요로결석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압니다. 이게 어떻게 아프냐면은 자세히 말해도 되나? 그 신장에다가 돌이 쌓여요. 이게 물을 안 마시면 돌이 쌓이거든요. 이게 1cm 넘으면은 수술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mm 차이로 8mm 됐을 때 발견해서 그거를 돌로 초음파를 깨거든요. 초음파 땅땅땅 깬 다음에 자연스럽게 배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배출하는 과정이 너무 아파요. 화장실 가서 돌을 빼야 돼요. 근데 쑥 나오면 괜찮은데 나오다 말면은
아우, 아우,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 두 번이나 했다니까, 제가 두 번이나 해서 너무나도 이제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신장도 장과 이제 관련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 제대하고 나서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재발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이 요로교수에 걸리면서 제가, 제가 육군을, 복무했었는데, 유격훈련이라는 거 해요, 육군은. 근데 저는 유격훈련 가기 하루 전날에 떼굴떼굴 굴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꾀병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니까는 오해를 한 거죠. 나 진짜 아픈데. 그래서 제가 떼굴떼굴 구르다가 몇 분 지나서 이제 제 병원에 실려갔더니 유로결석이더라. 하나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튼. 그래서 이 장이 안 좋으면은 아까처럼 그런 여러 가지 기관이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이 장루수가 생기게 되면은 장 안에 있는 안 좋은 이제 미생물, 독소 이런 것들이 벽을 뚫고 그런 뇌로 간다든지 혈관을 통해서 뇌를 간다든지 간에 간다든지 신장에 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각 기관을 공격하게 되면서 이제 질병이 쌓이고 또 질병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질병을 봤더니 이런 뇌론의 우울증, 파킨슨병, 자폐증, 폐에는 폐쇄성 폐질환, 간에는 지방간 등등등 이런 질병들이 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돼 있구나.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질병이 왜 생기냐 봤더니 항생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먹기 이전과 이후로 차이로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항생제 처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만성질환 관련된 이제 질환들이 점점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염병에는 우리가 정복을 했는데 거의 정복을 했지만은 이 면역 질환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냐 했을 때 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종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장내에는 2,000종 가까이 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이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은 사람이 건강한 장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건강한 장 환경이란 우리가 생태계 있죠. 지금 이제 멸종 위기종 생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멸종 위기종 생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태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건데 건강한 장 환경이랑 이런 다양한 동식물들이 함께 이제 모여 사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의 장 환경은 사막이고 건강한 사람의 장 환경은 건강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스트 바이오틱스 있죠. 이 수치가 높은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식이섬유를 먹고 또 이제 장내 유해균이 발효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유익한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 단세지방산 수치가 높으면은 어떤 게 좋냐? 첫 번째로는 이제 장내 pH 있죠. 장내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장내 pH가 낮아야지만 이 유해균들이 잘 번식하지 않고 이게 잘 유지될 수 있는데 근데 단세지방산이 없으면은 pH가 좀 늘어나겠죠. 올라가면서 이제 유해균이 잘 번식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 이 미네랄 흡수. 이 단세지방산 수치가 검사해봤더니 낮으면 낮을수록 키가 작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이 다양성은 좋았는데 단세지방산 수치가 되게 낮았어요. 근데 낮다 보니까 이게 미네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칼슘 먹어도 미네랄 먹어도 흡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돼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단세지방산 수치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키성장에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단세지방산 수치를 높이는 마이랩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 빌 게이츠도 이제 눈여겨보는 세 가지 중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단체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이 뭔데? 라고 했을 때 HM 파마에서 이제 유일하게 솔루션 냈죠. 사실은 그 외에도 이제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겐트 대학교, 하나가 이제 네덜란드 국립대학인데 사실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에 거의 실패해가지고 한 번 하려면은 거의 뭐 억 단위로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국 아메에서 HM 파마와 협업을 해서 거의 뭐 단가를 22만 원까지 낮췄죠. 되게 싸게 낮췄는데 사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홀차펠 교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어, 모 리더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어, 이 홀차펠 교수님이 어, 얼마나 이제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저 알게 됐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FC 미팅에 가면서 FC 미팅에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많이 왔었대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책도 쓰신 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아, 우리는 홀짜페 교수님과 같이 일한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는 이제 책에서만 봤던 분인데 그분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너무 대단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어, 들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아메 같은 경우에는 이 피마스라는 H 파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바타를 복제를 해서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이거 넣어보면 이렇게 될 거야. 저거 넣으면은 좋아질 거야. 봤더니 그 중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가장 좋았던 결과를 가지고 나한테 추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6번 중에 보면은 미생물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두 가지만 들어있고요. 어떤 거는 여섯 가지만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두 가지 있는 것보다 여섯 개 있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쉽게 예를 들자면은 어, 아마존이라고 할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막 있죠, 사막. 사막에다가 비버를 풀면은 과연 비버가 살까요? 과연 바로 죽지 않겠어요? 근데 애매한 그 숲이 있죠. 애매한 숲에다가 비버를 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비버가 댐을 만듭니다. 댐을 만들면서 물이 고이겠죠. 그럼 물이 고이게 되면은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주위에 아니, 동물들이 와서 먹겠죠, 물을. 물을 먹으면서 이제 그 물을 마시는 초식 동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초식 동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육식 동물도 오고 이제 그럼으로써 생태계가 이제 점점 다양성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제 3번이 맞는데 뭐 기어코 2번 먹겠다 하면은 그냥 사막에다가 비버블을 푸는 그런 꼴이라는 거죠. 별로 효과가 없다. 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다양성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근데 나머지 20%가 안 좋아졌죠. 근데 안 좋아진 이유가 중간에 음주를 하고 담배를 피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고 하니까는 20%가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 습관도 함께 변경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마이랩을 하신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를 이제 검사한 결과인데 이거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장 검사입니다. 보면은 뭐 포스트 바이오틱스 수치 저게 상위 5%로 가장 좋고 그 외의 것들이 다 평균 이상이에요. 근데 저희 친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어서 봤더니 역시나 장 환경이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외할아버지의 장인데 인지와 수면, 설사가 안 좋죠. 그리고 장내 유익균, 포스트바이오틱스 수치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1년 동안 먹었거든요. 1년 동안 먹다 보니까 이 낮았던 수치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 장 환경인데요. 되게 좋죠? 저 일사분면에 있습니다, 저는. 근데 보니까 제가 바뀐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하나가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평균이었잖아요. 평균이었는데 갑자기
높음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식이섬유를 이때 많이 먹었거든요. 식이섬유를 원래는 그냥 파우더만 먹었었는데 그 화이버비츠를 되게 열심히 먹었어요. 화이버비츠를 되게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이 낮았던 수치가 엄청 좋아졌던 거죠. 그리고 평균 이하가 원래는 7개였는데 4개로 줄었습니다. 네, 좋아졌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가 안 컸던 친구예요. 보면은 포스트바이오티스 수치가 되게 낮죠. 거의 상위 90%, 100명 중에 90등으로 되게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마이랩을 몇 번 먹다 보니까 한 달 새 그새 컸나 봐요. 이제 크니까는 주위인 학부모가 너 뭐 먹냐 해서 나 마이랩 먹는데 이거 마이크로바이옴 그거 먹는데 하니까 이제 연결이 되고 나도 그거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는 너무 신기하다는 걸 느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순한 어 이제 큐어 치료가 아닌 그 삶의 질을 높이는 케어로 이제 넘어가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그 예측이 더 견고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향후 1년 뒤, 뭐 3년 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오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한 60만 개의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이번에 거의 뭐 2년 반 만에 8만 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일본에 마이랩을 출시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도 출시하겠죠. 그전 세계 여러 지역에 출시하다 보면은 한국만 8만 개인데 이게 점점 기하급수로 늘어나가지고 60만 개 금방 갈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와 그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데이터를 빠르게 또 많이 가치 있게 활용하냐가 이 성공의 관건인데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무한도전 보고 런닝맨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TV를 잘 안 봐요. TV를 잘 안 보고 유튜브가 틀면은 내가 보고 싶은 거 알아 추천해 주거든요.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기 때문에 TV 잘 안 봅니다. TV 잘 안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요. 그것도 10년 전에는 이마트를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쿠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근데 이 차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그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취향까지 이제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이제 어, 알아서 추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근데 예전에 치킨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전단지 펴가지고 시켰었는데 지금은 배민 통해 가지고 이 BBQ를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근데 BBQ는 이 뱀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고맙기 때문에 배민한테 수수료를 줍니다. 왜 고맙냐면은 이 배민이 없었으면은 저같이 이제 치킨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을 연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배민 덕분에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수수료를 줍니다. 또 택시. 예전에 택시 부를 때 이렇게 손들어서 했지만은 지금은 카카오티를 통해 가지고 이 택시 운전사가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택시 기사도 어, 카카오티 덕분에 연결됐잖아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를 줍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근데 아메이 똑같습니다. 아메이도 건강한 삶을 살고 싶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저같이 ABO가 아메이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어, 매출이 발생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일종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한 명의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메이는 이런 한 명 한 명 개인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쓰는 생필품들을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바꿔 써서 이제 그런 플랫폼의 어, 기회를 가져라 하는 게 아메이 사업의 기초이고요. 그 단순히 그냥 소비가 지출로 끝났다면은 지금은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생산한 원가 200원짜리 물품이 소비자한테 가려면은 유통의 비용이 800원이 드는데 그게 이제 나중 가서는 유통의 비용이 싸지면서 700원으로 이제 유통이 됐죠. 근데 아메이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메이는 좀 더 비싼 원가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좀 더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싶어. 하니까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예전에 이렇게 돈을 버는 영역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진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어 아메이는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서 버는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는 거죠. 예전에 기회가 없었다면은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나처럼 이제 돈을 쓰면서 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저희 스폰서님 어머니이시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이렇게 20만에 3%를 저는 가져가거든요. 6천 원을 가져가고. 근데 저도 스폰서님이 전달해 준 것처럼 저도 이런 식으로 두 명, 친구랑 친구의 어머니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연결했다 치면은, 자, 각각 이제 매출 다 더하면 되거든요. A와 B가, A, B 본인, 그 다음에 S가 각각 20만 점을 썼다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가정했을 때 A와 B는 20만에 3% 각각 6천 원을 가져가고요. 나는 얼마 가져가냐면, 이 60만에 6%, 3만 6천 원을 다 가져가면은 이제 불법 다단계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의 몫을 다 이제 빼줍니다. 빼주면은 2만 4천 원을 제가 가져갑니다. 그럼 S는 얼마 가져가냐 했을 때 80만이니까 6% 가져가죠. 6%면 4만 8천 원. 근데 이거 다 가져가면은 안 되고 얘네들 다 몫을 다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기 때문에 12,000원을 이제 아니, 그 스폰서님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폰서님이 더 적게 가져가네?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스폰서님은 저한테 한 번밖에 아메이를 설명 안 했고, 저는 스폰서님보다 두 배로 노력해서 아메이를 두 번 설명하니까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고, 선착순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전달했냐의 노력순을 따라서 보상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보상은 위에 스폰서님이 없어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두 명 말고 6명한테 전달할래 했을 때 이만큼의 이제 보너스를 가져가고요. 실제로는 한 10만 원 넘게 가져갑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거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명이 있잖아요, 습니까? 6명이 각각 나 6명 좀 많아. 4명한테 전달할래 했을 때 실제로는 전체 더했을 때 620만 PB가 나오고 이제 한 57만 원. 여기서 1.78을 곱하면은 한 100만 원 넘게 되는 금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명은 좀 많아. 2명한테만 전달할래. 했을 때 전체 이제 보너스가 거의 190만 원인데 여기서 1.78 곱하게 되면은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론적인 측면이고 실제로 현장 가서는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매출이 1,000만 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SP, 그 한 달을 세 번 하게 되면은 GP, 6번 하게 되면 PT, 그 다음에 12번 하게 되면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P는 달성할 수 있는데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이 여행 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항속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1,000만 점 되는 그룹을 두 개 만들면 사파이어, 세 그룹 만들게 되면은 에메랄드, 그 다음에 6그룹 만들게 되면은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전 보너스가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3 플러스 3이잖아요. 3년, 3년. 인데 플러스 3년 더 한다고 합니다. 네, 333.
그 얘기 들어가지고 아직 오피셜이 안 났는데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랜드 투어, 뭐 지중해 크루즈 또 갈 수 있고요. 또 이제 보너스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 뉴트랄트 100주년을 향하는 그날까지 또 다이아몬드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날까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